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참전 유공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참전 유공자분들 중에서 각각 연령별 현황이 있고 또 고엽제 현황이 있는데, 고엽제 현황은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바로 고엽제 후유의증과 관련된 어떤 질병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그 내용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은 참전유공자 등록 현황으로 해서 각각 지역별 얼마나 많은 참전유공자가 등록되어 있는지 그 현황표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게 되면 6.25 참전으로 44,782분이 계시는데 각각 나이별로 이거를 분류를 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75세부터 79세까지 6.25 참전 하셨던 분들은 2분이 계시고, 80에서 84세가 328명, 85세에서 89세 8,310명, 그리고 가장 많은 숫자인 90세에서 94세가 31,163명입니다. 그리고 95세에서 99세 4,707명, 100세 이상으로 살아계신 분들이 총 272분이 계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월남 참전과 관련된 내용 17만 6,357명 중에서 가장 많은 연령대는 75세에서 79세입니다. 이 연령대에 11만 1,547명의 월남 참전 유공자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으로 많은 나이대는 70에서 74세입니다. 38,613명. 자, 이렇게 제가 연령별 현황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음 달, 그러니까 2023년 10월 1일부터 기존에는 75세 이상 위탁병원을 이용을 했었을 때 90% 감면이 돼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나이 제한을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75세 이하라도 위탁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또 그 나오는 금액의 90%를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분들이 위탁병원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 알고 주위에 어떤 위탁병원이 있는지, 위탁병원과 관련된 내용은 매월 한 편씩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니 본인들이 사시는 지역의 위탁병원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자기 지역에 위탁병원이 없으면 자기 사시는 지역 근처에라도 분명히 큰 대학병원과 상급 종합병원도 있습니다. 물론 상급 종합병원은 원주에 한 곳밖에 없지만 그 외에 큰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병원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5 및 월남전 중복 참여하셨던 분들이 1,256명이 계십니다. 자, 다음은 참전 유공자분들이 고엽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 후유의증을 앓고 계시는데, 그 중에 모든 분들이 다 국가유공자나 고엽제 후유의증 대상으로 등록된 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등급 기준 미달되신 분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돼서 어떤 질병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질병으로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등급 기준 미달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이 내용을 제가 매월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본인 몸에 아무리 많은 고엽제 후유증이나 고엽제 후유의증과 관련된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이 질병들이 그냥 보험병원에 가면 치료는 해줍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분들은 보험병원에 가시게 되면 고엽제로 인한 질병이든 또 고엽제와 연관되지 않은 질병이라도 모든 질병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있지만 다 치료는 해줍니다. 그런데
치료는 해주지만 국가보훈부에서 보상금은 드리지를 않습니다. 왜 보상금을 안 드리는가 하면 고엽제 후유증이나 고엽제 후유증을 갖고 계신 질병이 제일 먼저 국가보훈부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이 고엽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 하고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하고 본인들 몸에 있는 질병이 고엽제와 연관되어 있다 하면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신체 검사를 하고 상위 등급 1급부터 7급까지 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각각 급수에 맞게끔 또 거기에 맞는 보상금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그 기준치에 들어오질 않는다 그러면 등급 기준 미달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은 등급 기준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나중에라도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 다시 또 재확인 신체 검사를 해서 상위 등급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여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본인들 몸에 고엽제와 연관된 질병이 많아도 국가보훈부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단지 보훈병원에서 치료만 해준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참전 유공자분들이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해주는 거 그거 하나만 만족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지 말고 본인들 몸에 고엽제 후유증이나 고엽제 후유증 질병이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질병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먼저 국가보훈부에 등록부터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등록을 하셔야지 나중에 또 병이 심해졌을 때 바로 재확인 신체 검사나 등급에 있는 분들은 또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등록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막상 병이 심해져 가지고 그때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또 상황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남전 전쟁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자그마치 50년이 넘었는데 이 50년 동안 계속 고엽제와 연관된 질병들을 국가보훈부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이 법이 5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 또 연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 전에 법으로 인정을 해주겠다고 하니 이 기간 내에 본인들 몸에 고엽제와 연관된 질병이 있는 분들은 꼭 국가보훈부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질병이 많습니다.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질병도 많고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다 얘기해주면 너무 혼동스러우니까 이번 시간에는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분들 왜 똑같이 월남전 참전을 했는데 누구는 6급 보상금을 받고 3급 보상금을 받고 1급 보상금을 받습니까? 그분들은 본인들 몸에 있는 질병이 이 질병이 고엽제 후유증이구나 알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국가보훈부에 신청을 해서 신체 검사를 받아서 그 급수에 맞게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월남전 참전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렇게 등급이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몰라서 본인들 몸에 아주 심한 질병이 있는데도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단순한 참전 명예수당만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참전 명예수당을 받으면서 만족하지 마시고 본인들 몸에 질병이 있다 그러면 꼭 준비를 해서 공부하고 준비해서 국가보훈부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되신 분들이 63,177명입니다. 그리고 등급 기준 미달자는 12,085명입니다. 이 중에서 고엽제 후유증도 등록되어 있고 고엽제 후유증에도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13,309명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본인 몸에
당뇨병도 있고 허혈성 심장질환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만성 단마진도 있고 또 피부병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국가보험부에다가 다 신청을 했더니만 당뇨병하고 허혈성 심장질환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나 만성 단마진 그리고 피부병과 관련된 병들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또 분류가 되고 이렇게 한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을 같이 갖고 있다 하는 그런 숫자가 13,309명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먼저 이 63,177명 중에서 본인 37,710명이 있는데 1급으로 지금 31명이 있습니다. 2급으로 110명, 3급으로 1,635명, 4급으로 217명, 5급으로 3,367명, 6급으로 21,670명, 7급으로 1,680명, 그리고 유족과 관련되신 분들이 25,467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37,710명 합하여 63,177명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급자하고 등급 기준 미달자 질병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비오치킨 임파선암 그러고 이 등급자를 불러줄 것입니다. 그러면 요 아래에 있는 이 47명은 등급 기준 미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된 질병으로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등급 기준 미달자인지 이 내용을 아시면 본인들 몸에 이와 관련된 질병이 있다. 그러면 본인들 또한 등급자로 등록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병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등급 기준 미달되지만 중요한 거는 국가보험부에 내 질병이 등록되어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또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서 심해지면 그때 다시 재확인 신체검사에서 등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내용이죠. 제가 이렇게 지금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꾸 중복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아직도 이와 관련돼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다. 본인들 몸에 질병은 많이 있는데 그 질병 중에 등급자로 등록될 수 있는 질병도 있고 또 등급 기준 미달될 수 있는 질병도 있는데 과연 이와 같은 질병들이 고엽제 후유증인지 고엽제 후유의증인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해서 이게 등록이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도 모르고 제게 질문으로 댓글 주신 내용들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바쁠 때는 제가 댓글을 못 달아드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영상으로라도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시고 다음 시간까지 꼭 보시면서 본인들 몸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그런 내용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비오치킨 임파선암으로 362명이 등록되어 있고 연조직 6종암 136명, 염소성 여드름 104명, 말초신경병으로 2812명이 있습니다. 만발성 피부 포로피른증은 등급자가 없습니다. 호지킨병 21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폐암으로 1231명이 등록되어 있고 후두암 30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관암 1명, 다발성 골수증으로 58명, 전립선암으로 3,99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립선암과 당뇨병, 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된 영상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와 관련되신 분들은 그런 영상들을 다 찾아보시고 그래도 궁금하면 제게 질문을 하십시오. 그냥 공부도 하지 않고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으로 질문을 하시게 되면 저도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 내용이 너무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다는 내용이죠. 이미 영상에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을 보시면 굳이 제게 질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영상에 너무나 상세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와 관련되신 분들 영상들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버거병으로 97명이 등록되어 있고 당뇨병으로 7,56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급 기준 미달자는 등급자보다도 더 많습니다. 7,997명입니다. 등급자는 7,560명인데 자, 여기서 당뇨병과 관련돼서는 본인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등급에 올라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혈청 크레아틴 수치를 가지고 등급 기준에 그게 포함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치료만 하고 혈청 크레아틴 검사를 하지 않고 또 신체 검사를 받게 되면 계속 등급 기준 미달이 받습니다. 왜? 생각 외로 이 당뇨병이 만약에 아무리 내가 당뇨병이 심해도 혈청 크레아틴 수치는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게 당뇨병과 관련된 내용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혈청 크레아틴 검사를 해보면 또 수치가 생각 외로 높게 나오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상위 등급에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들 잘 알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비세포형 만성 백혈병으로 20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만성 골수성 백혈병 43명이 등급되어 있습니다. 파킨슨병으로 418명이 등록되어 있고 허혈성 심장질환 16,36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급 기준 미달은 2,072명입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관련돼서 등급 기준 미달 받으신 분들 어떤 서류를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준비를 잘 하시게 되면 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돼서 병원에서 만약에 진단을 받고 그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그러면 기본 7급은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급 기준 미달 받으신 분들 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된 영상이 약 15개 정도 있을 것입니다. 제 모든 영상들을 뒤져보면 그 영상들 하나하나에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보시면 압니다. 얼마만큼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는지. 그러니 그런 내용들 보고 준비해서 모두 다 등급에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AL 아밀로이드증 6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침샘암 5명, 담남암 13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4,051명, 등급 기준 미달은 923명. 이렇게 해서 유족과 본인들을 합해서 그 숫자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가 나왔는가 하면 여기 63,177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내용도 이렇게 많은데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고 자,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본인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 고엽제 후유증이라고 그랬습니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내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내 자녀들이 또 어떤 질병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게 고엽제와 연관돼서 국가보건부에서 고엽제 후유증 2세 질병으로 등록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은 질병들이 고엽제 후유증 2세 질병으로 포함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2023년 8월 말까지는 3개의 질병이 고엽제 후유증 2세 질병입니다. 그 질병이 어떤 질병인가 하면 2세 환자 척추 이분증이라고 그래서 은폐성은 제외합니다. 이렇게 해서 19명의 2세 환자가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2세 환자 하지마비 척추병변 9명의 2세 환자가 이렇게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세 환자 말초신경병으로 143명이 등록되어 있고 19명이 등급 기준 미달되어 있습니다. 이러니 지금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되신 분들
여기 숫자 나와 있죠? 37,710명과 유족분들 다 합해서 63,177명의 유공자분들, 자녀분들 중에서 혹시 척추 이분증이나 하지마비 척추병변이나 말초신경병이 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자료들 준비해서 국가보훈부에 꼭 신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게 고엽제와 연관된 것인지. 그런데 만약에 내 부모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되어서 이미 사망을 했어도 2세 환자로 등록은 가능합니다. 그러니 6만 7천 명이 넘는 분들의 자녀분들은 이 내용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자녀분들 중에서 또 이와 관련된 병명이 언제 나중에 더 시간이 지나서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알려주십시오. 그래야지 알아야 뭐를 또 대처를 하지, 본인들이 고엽제 후유증인지 고엽제 후유의증인지도 모르고 계시면 안 되듯이, 본인들이 만약에 고엽제 후유증이다 그러면 자녀분들한테 혹시라도 이렇게 척추 이분증이나 하지마비 척추 병변이 있거나 말초신경병이 있으면 고엽제와 연관된 질병,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고엽제로 인한 유전병이다 생각을 하고 보훈부에 꼭 등록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 후유의증 중에서 고엽제 후유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고엽제 후유의증과 관련된 내용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